안녕하십니까, 로아이언 잡스입니다. 23년도도 이제 굉장히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이 24년도는 더욱더 이제 온라인을 시작하시는 이제 대표님들에게는 더욱더 이제 하드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해서 이제 국내에 이제 상륙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G마켓 옥션을 제끼고 11번가에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4위에 위치를 하면서 정말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뭐 테무 그리고 중국 여러 사이트들이 국내로 이제 상륙을 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중국의 가장 큰 도매 사이트인 이제 1688이 이제 24년도 2월 달에 국내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같은 제품을 이제 사입해서 판매를 하시는 이 국내 온라인 셀러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내 셀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11번가 아니면 쿠팡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도 중국 상품이 한 8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런 대형 플랫폼에도 결국 이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1688이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이제 뭐 해외 구매 대행이나 아니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있는 같은 제품을 사입하는 이제 국내 셀러들에게 뭐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힐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마동석 배우님을 이제 토대로 좀 빠르게 성장을 한 것처럼 1688도 좀 네트워크를 좀 빠르게 구축을 해갖고 결국에는 빠르게 좀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 해외 구매 대행 그리고 이제 같은 제품을 이제 사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온라인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제조, 브랜딩 그리고 마케팅을 토대로 좀 이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좀 배우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속의 큰 기회라고 해서 이전에는 좀 누구나 아무나 이 온라인 시장에 좀 진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좀 온라인 시장에 좀 들어오는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 뭐 이제 단순 이제 같은 제품을 사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온라인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도 이 자본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온라인 시장도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좀 공부를 하고 연습하고 좀 탄탄하게 조금 이제 해 나가신다고 하시면 분명 이런 위기 속에서도 큰 기회를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위기 속에서는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과정인 이 첫 번째 스텝, 이제 사입 소싱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상품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를 해서 바로 이제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이 초보자 입장에서 이 제품을 좀 제조를 해갖고 가져온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본이나 아니면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반드시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제품이라면 이것도 추후에 한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같은 제품이라면 사실 재고는 어느 정도 떨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제조를 해갖고 완전 국내에 없는 나만의 제품을 가져와서 이제 재고를 쌓아둔다고 하면 그게 안 팔리면 이거 팔지도 못하고 재고를 그냥 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를 하시게 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제조를 하시면 분명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사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판매하는 그런 경험을 좀 배우고 좀 성과도 내보면서, 그리고 이제 추후에 제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게 저는 현실적인 아주 가장 좋은 베스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입 소싱 관련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대륙의 습격에 좀 대비해 갖고 뭐 제조 아니면 브랜딩, 아니면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드리고, 또한 저도 이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한번 영상에서 다룰 거니까, 오늘 내용이 괜찮다고 하시면, 그리고 다음 내용도 한번 기다리신다고 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바로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사입 소싱 관련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입 상품을 이제 소싱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상품을 이제 론칭했을 때 이제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이제 확신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이제 재고에 대한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줄이면서 성공적인 좀 판매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좀 찾는 거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면서 찾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런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아니면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서 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입 상품을 이제 소싱을 하실 때 이제 해외 구매 대행하고 좀 다르게 이제 좀 더 기준치를 많이 높이셔야 되거든요. 뭐 매출액, 그다음에 시장 규모, 그다음에 본인이 좀 진입할 수 있는 이제 키워드 유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이 사입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품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 3주 이상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론칭 시점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이 난방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풍기라고 하면 이 제품을 제가 이제 제품이 좋아갖고 이제 중국에서 가져오려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한 3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뭐 1월 달에 제품을 찾아갖고 론칭을 한다 그러면 뭐 1월 말에서 한 2월 초가 되겠죠. 근데 이 1월 말하고 2월 초는 이제 겨울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즌이기도 하고 또 이제 1월 말에서 이제 2월 달에는 중국의 좀 대명절인 춘절이 껴있기 때문에 운이 나쁘다고 하면은 3월 초 아니면 3월 중순에 제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시즌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제품을 받으셔갖고 론칭을 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론칭 시점과 이 제품의 판매가 꺾이는 그 시점까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론칭 시점을 체크하시는 이유는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판매가 꺾이는 시점까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재고가 좀 쌓여갖고 회전율이 좀 안 되면서 좀 동맥경화가 오는 그 부분을 좀 방지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론칭 시점하고 이제 판매 시점을 판매가 꺾이는 시점까지 알게 되면은 이 제품에 대한 재고 수량을 어느 정도 내가 예측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제품을 사입을 하면은 이제 판매를 하실 거잖아요. 판매를 하시면 주마다 나가는 수량 그리고 월마다 나가는 수량이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입니다. 이 데이터가 쌓이면 이 데이터를 토대로 판매가 꺾이는 그 시점까지 어느 정도 수량을 한 번에 오더해서 재고를 쌓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두시면 이제 재고가 많이 쌓여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고가 계속 이 시즌성 상품 같은 경우는 이 재고가 쌓여서 안 팔린다. 그러면 또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뭐 창고 비용, 인건 비용, 뭐 또 이제 이 제품을 못 팔았으니까 이 물때 비용까지 다 이제 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초보자 입장에서는 큰 이제 동맥경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론칭 시점 그리고 이제 판매가 꺾이는 그 시점을 충분히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번 팔아보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이 정도 수량을 내가 오더해서 재고를 쟁겨놔도 충분히 이 판매가 꺾이는 시점까지 내가 판매를 할 수 있겠구나 이 점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언급드린 이 5가지 다섯 가지가 이제 뭐 시장 규모, 뭐 매출액,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키워드의 유무, 이 키워드도 잘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론칭 시점과 이제 판매 시점이 꺾이는 그 시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품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직접 상품을 제가 직접 소싱을 해보면서 한번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론칭 시점, 뭐 판매가 이제 꺾이는 시점, 그리고 이제 차별화를 만드는 그 과정까지 한번 논스톱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상품은 그냥 좀 그냥 하나의 예로서만 좀 봐주셔야지 이 상품의 적합성은 봐주시지 말고 어떠한 단계를 제가 거쳐 나가는지 어떠한 기준하에 상품을 소싱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셔갖고 이렇게 소싱을 하시면 추후에 이제 사입해서 가져왔을 때 그래도 성공적인 판매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개념이 좀 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데이터랩 그리고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서 좀 과거의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하고 이제 과거에 어떤 제품이 지금 비슷한 시즌에 좀 잘 팔렸는지 확인을 해갖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좀 세분화를 시킨 다음에 좀 상품을 찾는 편이거든요. 한번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오늘은 디지털 가전 말고 이제 중국에서 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 레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도 좀 괜찮은 카테고리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넉넉히 저희가 잡고서 한 3월달 2023년도 3월달에 제품을 좀 론칭할 것을 찾고 있다.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 2023년도 있죠. 여기 2023년도 3월달을 눌러주시고 3월 1일 한 다음에 2023년도
한 6월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그리고 여기 이제 분야 통계별 조회가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다시 한번 설정을 해야 되네요. 다시 이제 3월달부터 3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이렇게 조회를 해주면 여기 보이시죠?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기 검색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좀 검색량이 많았던 그 검색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탑 500이죠. 여기서 보시면 뭐 골프 거리 측정기, 그 다음에 핫팩, 뭐 손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보시면 다 대형 키워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대형 키워드를 가지고 상품을 소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런 대형 키워드에서 세분화를 하셔갖고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이런 키워드를 찾으시고 그에 적합한 상품을 소싱하셔야지 성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대형 키워드로 상품을 소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팔리지가 않아요. 절대 팔리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세분화하고 쪼개셔야 돼요. 사이즈를 줄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많죠. 뭐 캠핑 랜턴, 뭐 캠핑 박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리 측정기, 폼 롤러, 자전거, 축구화, 줄넘기, 철봉, 파라솔, 뭐 런닝머신, 등산화, 이런 게 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좀 검색량이 많았던 키워드인가 봅니다. 그럼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파라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가 쳐볼게요. 그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판매량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고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솔을 쳐보시면 지금 이 검색수는 사실 신경 쓸 게 없죠. 이 6개월 매출액이랑. 왜냐면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시즌성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3월달부터 이제 6월달, 7월달까지 이제 검색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비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만이라는 키워드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즌이 돼버리면 뭐 4만, 5만까지도 갈 수 있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도 지금 이 키워드 검색량 대비 매출액이 좀 작긴 작죠.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지금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게, 결국에는 이제 3월달이 되고 나면 이 매출액도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아이템 스카우트에 지금 이게 안 되는데, 이 차트가 확인이 돼야지 론칭 시점,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 꺾이는 시점을 이제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이게 갑자기 안 되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딴 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달 링크. 요거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것도 좋은 것 같아요. 키워드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솔.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네. 오케이. 제 컴퓨터가 느려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보시면 월 검색량이 아까 똑같죠. 한 10,000 정도 넘고, 뭐 시장 규모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아까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조사한 거랑. 이건 이제 3억 정도 되는데,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 제품의 이제 진정한 시즌은 3월부터입니다. 24년도 3월부터요. 그럼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차트가 보이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서 론칭 시점을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수요가 쭉 올라가죠. 보시면 이때 이게 한 3년 주기 차트거든요. 보시면 2020년도 보면은 이제 3월 달부터 쭉 제품이 올라가서 판매가 이제 한 8월 달부터 이제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8월 달부터 이제 꺾이죠. 그리고 2022년도 같습니다. 다시 보면 요것은 7월 달부터 좀 꺾였네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한 3월 달부터 쭉 올라가서 여기서도 한 7월 말, 8월 초부터 이제 꺾이는 그런 주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대표님들 중에서 파라솔을 내가 론칭을 하고 싶다. 근데 8월 달에 제품을 8월 달이 어떻게 보면 이 파라솔의 가장 큰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파라솔이라는 게 결국에는 좀 여름 시즌에 굉장히 좀 핫한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름에 검색량과 이제 매출액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 제품을 여름 8월 달에 제품을 소싱해서 8월 말에 이렇게 론칭하시면 바로 이제 하향세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제품이 무조건 재고가 남습니다. 재고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제품, 이 키워드를 검색해보고 이 키워드에 나오는 이 제품의 이 판매 그래프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제품을 론칭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론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제품이 언제 꺾이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론칭되는 시점과 판매가 꺾이는 시점을 아셔야지 내가 이제 제품을 사입해서 판매를 하다 보면 그 이제 판매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량을 내가 이제 사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수량이 좀 예측이 되거든요. 이런 수량이 예측이 되면 재고를 많이 쌓아둘 필요 없이 딱 적정한 수준의 재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재고를 내가 이번 시즌에 이 파라솔 제품을 얼마나 판매할 수 있겠다, 이런 나만의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바로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뭐 3월달부터 8월까지 한 뭐 400개 정도 판매할 수 있어. 그러면 10개씩 짜잘하게 오더를 하는 것보다 한 번에 400개를 질르는 게 훨씬 가격적인 면에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400개를 한 번에 받으면 물류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절감한다는 뜻은 결국에는 이제 마진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론칭 시점과 이 판매가 꺾이는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이 사입을 할 때는 이 두 시점은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지 내가 이제 마진 극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재고가 내 창고에 많이 남아서 동맥 경화에 걸릴 확률도 적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이제 진입이 가능한 그런 키워드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라솔은 대형 키워드죠. 검색수가 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무조건 이 초보자 입장에서 여기는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키워드에 들어가서 잘 팔 자신이 없습니다. 네, 자신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만이죠. 검색수만 만입니다. 네, 월 검색수가 만인 키워드인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 이제 짱짱하죠. 다 빅파워 프리미엄도 있고 뭐 다 이제 빅파워 셀러들이 지금 다 진입해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경쟁 자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이 키워드를 쳤을 때 이 판매자의 등급은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리뷰수나 구매 건수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 키워드는 절대 진입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이런 셀러들이, 이런 이제 빅파워나 프리미엄 셀러드가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벌써 고인물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리뷰나 구매 건수 보면은 벌써 1000단위가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만 단위가 넘어가는 것도 있죠. 고인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해외 구매 대행 셀러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1페이지에 해외 구매 대행 셀러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그렇다는 것은 다 국내에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셀러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벌써 재고를 많이 확보해서 가격적인 면을 좀 경쟁력을 만들어 놓은 그런 좀 셀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이제 사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솔직히 많은 수량을 오더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재고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셀러들이 많이 있는 이런 페이지는 좀 판매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분석에 들어가시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진입 가능한 키워드를 찾으셔야겠죠. 그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제가 이전 두 영상에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이 키워드 사이즈를 줄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이건 확실합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을 이 네이버 쇼핑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솔은 대형 키워드예요. 이 검색수가 초보자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000 이상, 2000 이하의 키워드를 찾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은 6개월 기준했을 때 한 2억이 좀 넘는 그런 시장을 찾는 게 초보자들이 좀 진입하기에 좀 괜찮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여기 연관 검색어가 나오잖아요. 뭐 대형 파라솔, 각도기, 테이블, 캠핑 파라솔, 이렇게 쳐보시기만 해도 이제 사이즈가 줄거든요.
예, 사이즈가 준다는 의미는 이 검색수가 줄어요. 잘 봐요. 판다링크에서 보시면 아까 보시면 월간 검색량가 보시면 이제 시즌이 되면은 이제 검색량이 2만을 찍죠. 2만을 찍거나 뭐 한 39,000에서 2만을 찍습니다. 예, 이 파라솔 이 키워드가 이제 시즌이 되면 지금은 많이지만 이제 시즌이 되면 매출액도 커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캠핑 파라솔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캠핑 파라솔, 캠핑 파라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꼭 찾으셔야 돼요. 캠핑 파라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번 볼게요. 자, 사이즈가 많이 줄었죠. 월 검색량이 300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이 비시즌이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아요. 보시면 이것도 시즌을 보시면 한 5월달에 시즌인데 한 3천 정도 되죠. 3천 정도 돼요. 3천 정도 되는데 저는 뭐 3천도 보면은 이제 3월달부터 들어간다고 시작하면 1000, 뭐 2000, 그 다음에 1900, 그 다음에 뭐 3000, 2000, 막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 검색량이 많이 느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캠핑 파라솔도 보면 경쟁사 분석을 하라고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보시면 우선 빅파워 셀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이제 고인물들이 2,000개, 리뷰수가 지금 10,000개 깔린 고인물들이 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셀러들의 이제 분포가 많이 적죠.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를 보유하고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내 셀러가 벌써 많이 입점해 있다. 이런 키워드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다른 거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그 키워드 찾는 방법대로 한번 찾으시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초가 파라솔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초가 파라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벌써 해외 구매대행 셀러가 굉장히 많이 입점해 있죠. 예, 이런 키워드는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 이 제품이 지금 보시면 39,000원에 판매하고 리뷰수도 지금 1000인데 지금 이런 타입의 그런 파라솔은 지금 많이 볼 수가 없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제가 초가 파라솔을 한번 쳐볼게요. 이제 초가 파라솔을 한번 쳐보면 판다링크에서 초가 파라솔 이 초가 파라솔을 쳐보시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우선 검색량이 작네요. 많이 182, 34 22년도는 이거 너무 안 좋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또 이제 키워드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은 좀 다양하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지금 이런 제품이 흔하진 않죠. 그리고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 곳밖에 없습니다. 거의 독점이네요. 보면은 독점이에요. 이 정도면 독점인데 대부분의 이런 타입의 아이템들은 다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라는 거. 그러면 결국 우리가 봤을 때 경쟁사는 딱 한 명이죠. 이 사람이죠. 예, 이 사람밖에 없어요. 경쟁사는. 그러면 한번 이 사람의 상품명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로 이렇게 판매를 많이 했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 보시면 초가 파라솔, 밑질 파라솔, 라탄, 카페, 지푸라기, 볏짚, 집, 각도 조절, 이 상품명 안에 메인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리뷰수나 구매 건수를 만들어줄 메인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메인 키워드가 초가 파라솔 같긴 한데 좀 검색 수가 좀 적긴 적거든요. 근데 이 검색 수가 적어도 이분이 혼자 독점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판매량이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만 지금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다 보세요. 다 해외예요. 그러면 이런 타입의 파라솔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가 아닌 국내에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이분한테서 이제 주문을 할 확률이 더 크겠죠. 보시면 다 해외입니다. 다 해외예요. 다 해외입니다. 보시면 원래 이분 보시면 이 메인 키워드가 맨 앞에 있는 게 맞거든요. 거의 밀집 파라솔 한번 쳐볼게요. 밀집 파라솔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쟁사의 상품명에서도 이제 키워드를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밀집 파라솔 어떤 키워드로 이렇게 구매를 많이 일으켰는지를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아까보다 좀 낫네요.
이거 448, 이게 메인인 것 같네요. 그래도 448, 448. 보시면 이것도 매출액도 많이 올라갔겠죠, 분명. 한번 보면은 또 한번 볼게요. 또 라탄 파라솔, 라탄 파라솔이라고 할 수도 있으려나? 한번 볼까요? 라탄 파라솔. 근데 소재가 라탄이 아니기 때문에 라탄 파라솔이라고 치면은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아니죠. 라탄 파라솔이 잠깐 볼까요? 또 카페. 이런 제품을 대부분 카페에서 많이들 보셨죠?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카페 이제 테이블 양만큼 이제 파라솔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구매 건수가 대량으로 좀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 파라솔을 구매했을 때는 물론 이제 개인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뭐 하나씩 구매하겠지만 솔직히 이건 개인 용도보다는 카페나 아니면 이제 식당, 왜냐면 요즘 식당도 이제 캠핑 컨셉의 이제 식당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런 요런 밀집 파라솔을 많이 구매했을 확률이 좀 클 거라고 저는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카페 파라솔 한번 쳐볼까요? 카페 파라솔. 140. 맞구나. 또 아닌데? 이것도 보시면 그렇게 검색량이 많지가 않죠.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밀집 파라솔이 한 400 정도 갔었나요? 밀집 파라솔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지푸라기, 볏짚 파라솔? 볏짚 파라솔 한번 쳐볼까요? 볏짚 파라솔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나 보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지푸라기 할 때 집이 뭐지? 지푸라기 파라솔 이렇게 검색을 했을 확률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64. 이것도 너무 적어요. 이것도 너무 적습니다. 이것도 너무 적어요. 집 파라솔 각도 조절 파라솔. 한번 각도 조절 파라솔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각도 조절 파라솔. 이것도 키워드가 아니네요. 키워드가 아니에요. 딱 보이는데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보니까 파라솔 하니까 잠깐 캠핑 밀집 파라솔 이렇게 보시면 이 키워드가 지금까지는 제일 높습니다. 448. 근데 아까 보니까 동남아 파라솔, 동남아에 저런 파라솔이 좀 많으니까 동남아 파라솔 한번 쳐볼게요. 제가 컴퓨터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데 26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정원, 동남아, 비치, 휴양지, 캠핑 파라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분을 보시면 초가 파라솔, 밑줄 파라솔, 강도는 무시하고 라탄, 카페, 지푸라기. 그러면 이 키워드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매출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권장드리는 키워드의 그 검색량은 사실 한 1000 이상 그리고 2000 이하 정도의 키워드를 추천드리는데, 이건 아까 보니까 400에서 500 정도 나오는 키워드죠. 근데 보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게 대부분 다 해외입니다. 해외 셀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해외 셀러고, 이분 혼자서 국내에서 이제 재고를 보유한 셀러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이제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색량이 겨우 이제 시즌이면 한 500 정도가 되는데, 그런 시즌에도 좀 판매가 꽤 되는 거 보니까 이분이 확실히 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지금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상품을 소싱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키워드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죠.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솔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파라솔이라고 하시면 이게 대형 키워드잖아요. 이 키워드에서는 절대 판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검색수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검색수를 줄인다는 의미는 이 대형 키워드보다는 당연히 판매량은 높진 않겠지만 상위에 조금 이제 키워드의 사이즈를 줄이시면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즉 아까 500 정도만 된다고 해도 내가 국내에서 재고를 보유한 셀러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 CPC 광고를 통해서도 이 상위에 노출이 가능하고 몇 개만 좀 판매가 된다면 이게 아마 그 아까 밀집 파라솔이라는 그 키워드에 상위에 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건 제 경험이 확신을 해요. 밀집 파라솔. 아마 이 키워드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 키워드 있잖아요. 이 키워드 보시면 이분이 지금 이분밖에 없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이 해외죠. 다 해외예요. 그러면 이 키워드에 이 해외 구매 대행 셀러들은 거의 다 판매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분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 상위에 노출을 하기 위해서 한번 시즌에 이제 3월 한 시즌에 좀 이렇게 리뷰 마케팅이라고 하죠. 저는 가구매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가구매는 진짜 뭐 3, 40개를 이렇게 조금 어뷰중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구매고, 이 리뷰 마케팅은 그래도 한 3, 4개들은 좀 깔아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상위에 노출을 시켜야지 결국에는 내 제품이 1페이지에 안착이 되어야지 판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CPC 광고를 통해서든 아니면 초반에 좀 제품에 대한 리뷰가 쌓여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리뷰가 중요하거든요. 왜 리뷰가 중요할까요? 이것들은 무조건 리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딱 봐도 좀 이게 야외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고 비가 많이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품이 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거는 리뷰 마케팅을 통해서 한 두세 개, 한 세네 개 정도는 무조건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평점 낮은 손 보면은, 잘 모르겠네. 7개 구매는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분량이 많아서, 이 분량이 많다는 게, 또 볼까요? 이거 가격이 저렴해서 내년에 또 살까 합니다. 왜냐면 이분만 지금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배송이 느리고, 보시면 비바람만 불어도 자동으로 접힙니다. 이런 리뷰가 많죠. 이런 제품들은 결국에는 이 리뷰를 확인하고서 고객들이 구매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좀 리뷰 마케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품이 안전하다. 내가 지금 상위 셀러보다 지금 제품을 론칭한 시점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품에 대한 퀄리티는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리뷰를 통해서 좀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리뷰를 보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리뷰라는 게 결국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사입할 때 같은 제품을 가져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거 판다고 해서 이거랑 똑같은 제품 가져오잖아요. 절대 팔릴 수가 없어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많이 판매하고 상위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분하고 경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셀링 포인트를 하나 잡고서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리뷰나 Q&A를 통해서 지금 이 제품의 문제점은 결국에는 퀄리티입니다. 이 재질에 대한 문제점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면 야외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 조금 이제 단단히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제품이 좀 재질을 좀 모르겠어요. 이게 스틸일지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일까요? 스틸일까요? 이게 아마 이게 우드 제품은 아닐 거예요. 이게 아마 여태 랩을 씌운 것 같은데 좀 랩핑을 한 거죠. 우드처럼 보이게. 좀 랩핑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스틸이겠죠. 이렇게 야외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 재질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 아까 Q&A에서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Q&A가 리뷰에서 나온 그 내용대로 보시면 이 강풍이 불면은 이 폴대가 좀 망가지는 거잖아요. 막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제 자동으로 이게 접히거나,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가져와야지 이분과 경쟁력이 가능한 겁니다. 경쟁이 좀 가능한 겁니다. 이분하고 똑같은 제품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냥 가격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이 이분하고 과연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벌써 판매한 시점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지금 구매 건수나 여러 가지가 많죠. 그리고 4.8입니다. 4.8이면 낮은 평가가 아니에요. 제품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평점에서 아까 이제 그 제품이 좀 많이 부실하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의 포인트로 두고서 좀 날카롭게 해서 좀 뾰족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을 소싱을 할 때 차별점을 만들 때 리뷰를 좀 참고를 해갖고 차별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리뷰에서 나온 것처럼 제품에 대한 퀄리티 이슈가 있다. 이 퀄리티 이슈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져와야 됩니다. 즉 내구성이 좀 단단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폴대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폴대의 두께가 좀 약해 보이거든요. 그런 폴대의 두께가 조금 이거보다는 좀 더 두꺼운 그런 제품으로 소싱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해외 구매 대행 하듯이 이렇게 타오바오나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1688에서 여기 들어가셔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제 단단한 그런 제품, 여기 요거 눌러갖고 이 메신저로 뭐 중국어든 영어든 만약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편하고, 근데 여기 공급업자가 대부분 이제 영어를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기 때문에 번역기로 좀 우리가 좀 이 폴대의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좀 찾고 있는데, 이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반드시 좀 우리가 소구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제품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이 경쟁사와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무조건 좀 가져오셔서 샘플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샘플을 받고 나서 확실히 이 제품하고 견주어서 이 제품이 그래도 좀 더 단단하고 그런 게 있다,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고 퀄리티적인 면에서 좀 셀링 좀 약간 소구 포인트로 잡아갖고 이 사람하고 좀 경쟁을 할 수 있겠다, 내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견주어 볼 수는 있겠다 하시면 그때 이 제품을 가져오셔야지, 절대 똑같은 제품을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돼요. 디자인 아니면 뭐 퀄리티 아니면 가격적인 면에서 우수하든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뭘 해야 돼요.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분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퀄리티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퀄리티적인 측면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소싱해서 가져오실 수 있다고 하면은 이번 소싱은 좀 좋은 판매량을 좀 높은 판매량을 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단계를 거쳐갖고 이제 상품을 소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사입 상품을 소싱하는 근거, 그리고 소싱 방법, 그리고 이제 론칭 시점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차별점을 만드는 방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제 대형 키워드를 먼저 찾고 이제 사이즈를 좀 줄여 나가면서 본인이 진입할 수 있는 키워드를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거. 찾으신 다음에 그 키워드와 맞는 그 제품을 소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쟁사의 제품하고 같은 제품을 이제 사입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경쟁사의 뭐 제품의 이제 리뷰라든지 아니면 Q&A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갖고 이 제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오셔야지 하나의 셀링 포인트를 만드실 수 있고 기존의 상품과 경쟁을 하면서 좀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경쟁력을 좀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 두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갖고 상품 소싱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단순 해외 구매 대행이나 아니면 같은 제품을 그대로 사입해서 판매하는 이런 온라인 사업 방식은 점차 이제 조금 이제 쇠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제 좀 많이 어려워진 이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만의 경쟁력 있는 상품, 아니면 본인만의 경쟁력 있는 이런 마케팅 능력, 이런 것을 좀 많이 끊임없이 좀 배우고 경쟁력을 좀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 뭐 블로그 아니면 타 기타 사이트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표님들은 이런 수많은 정보 속에서 좀 올바른 정보를 좀 선택을 하셔갖고 좀 객관적으로 잘 선택을 하셔갖고 24년 사업 방향은 좀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단추를 좀 제대로 꿰매야지 좀 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서 좀 많이 찾아보시고 어떻게 이제 내가 사업 방향을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갖고 온라인 시장에서 꼭 좋은 성과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좀 좋은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